중동고등학교 축구 선수들 외에 많은 제주도면 뭐 어디 저기 지방 포함이면 많은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저를 찾아와요. 근데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지? 오늘 중동고등학교 선수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상담했던 걸 전부 찾아서 봤더니 탑5가 결정됐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현실적인 고민 5가 뭐냐면요. 축구가 재미없어요. 예전에는 축구가 너무 좋고 재밌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왜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하면서 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호소하는 게 축구는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쳐서 움직이지 않아요. 즉 어릴 때도 돌아가고 싶어요. 왜? 6학년 때 돌아가면 다시 축구 시작 안 한다고. 선택을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축구에 대한 내적 동기가 떨어진 게 탑5였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요즘에 나 축구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탑4는 뭐냐면 선수들이 이제 시합이 끝나고 본인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축구 못하겠어. 축구 진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벌써.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할 때 선수들은 나는 그냥 내가 힘들어서 감정을 호소한 것 뿐인데 엄마 아빠는 맨날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 이게 탑4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운동하길 바라고 그동안 한 것에서 결과를 내길 바라는데 우리 선수들은 지쳐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말을 했을 때 선수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못하셔서 경기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할 때 정말 저는 축구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버님은 이거를 선수들이 그냥 감정 표현이라고 듣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경기가 끝나고 24시간 이후에 피드백을 주세요. 왜냐면 이 선수들도 자기가 못한 거, 경기에서 내가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피드백은, 누군가의 조언은 이 선수한테 지금 현재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나를 뭐라고 그러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이 24시간이 지나면 자기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 피드백을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탑3는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저는 탑이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은 팀에 와서 제대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난 지금 이래요 라고 과거와 현재의 자기를 비교하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게 탑3예요. 근데 사실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성장통을 실패로 보는 거예요. 근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이게 성장통인데 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예전에 이랬는데 난 틀렸어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로 힘들어하는 게 탑3. 그리고 탑2.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좋게 볼까? 이렇게 남들의 평가를 굉장히 신경 쓴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나는 더 이상 기회를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성장,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의 시선이 어떨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자신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희가 경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해야 할 기술, 자세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실수했는데 또 이러면 어떡하지? 아직 하지도 않아놓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멘붕이 되면서 신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다리가 무겁고 뻣뻣하게 굽고 심장이 너무 떨려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탑2예요. 그럼 탑1이 뭘까요?
여기 감독님과 코치님도 계시는데 탑1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고민하는 것이 탑1에 있어요. 저에게 사실은 오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유스팀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FC 서울, 뭐 유소년 팀에. 네. 이 선수들이 보통 뭐라 그러지? 준프로? 고등학교 2학년 빠르면 2학년, 3학년 때 준프로를 가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도 고민이 있어요. 그 선수들의 탑1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요? 탑1은 바로 감독님이 한때는 저를 믿어주셨는데 포지션 변경 이후에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감독님이 나를 싫어해요. 이게 탑1입니까? 맞습니까? 네? 내가 부족해서 경기를 못 뛰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나를 싫어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차별이 심하다고 느껴요. 열심히 해도 어차피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동료들이 너를 안 쓰는 이유는 감독님이 너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이게 탑1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올려뛰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 수준에도 뛸 수가 없어요. 기회가 저한테는 없어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탑1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동의합니까? 여러분들도? 네. 사실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독님의 역할은 이 선수들이 숨어있는 것을 짜내려고 하는 게 감독님의 역할인데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은 감독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축구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세계 유럽 무대에서 최고가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도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최고에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를 더 책찍질하고 더 뛰게 만들어야 되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치는 건데 선수들은 그것을 감독님은 저를 싫어해요. 더 이상 저한테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 뭐예요? 선수 기용이죠.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신경 쓰면서 본인이 해야 될 것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게 탑1으로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워밍업으로 축구 선수들,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가진 탑5를 말씀드렸는데 공감이 되나요? 여러분도 혹시 뒤에 부모님이 계시고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계시고 대선배님이 계셔서 말을 못하고 있나요? 네. 어느 정도 공감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죠. 네. 눈빛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최근에 6개월 이상 경기력이 저하됐다면 그때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